네, 2021년 10월 3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구만리 뒤끝이 깁니다. 구만리 뒤끝이 작용한다.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진다. 돈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조선일보 주간조선이 상당히 흥미로운 보도했어요. 제가 지난번 설명해서 대장동에 있는 송전탑 문제 때문에 화천대유, 성남의 뜰 같은 걸로 봐야죠. 하고 성남시가 대판 틀어졌다고 설명드렸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이 이재명이 있었던 성남시하고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중이기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는 감출수지 못합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양측은 틀어져 있습니다. 이 싸움 때문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나온 면도 있거든요. 관계자들이 다 갈라섰다. 돈 때문에. 돈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람을 모으는데 중요한 요소지만 이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서로 배신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일어나면은 내가 먹어야 될 걸 꼭 먹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챙겨서 튀는 먹튀가 일어나죠. 지금 대장동에서 그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재는 뭐냐면 대장동 북쪽 지역에 거기에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사가 돼서 분양한 거고 시공사로는 대유가 참여해서 지은 거죠. 이 아파트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345kV의 송전선과 철탑이 있습니다. 이걸 땅에 묻자라는 주장인데 이걸 묻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대장동 지구 바로 바깥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시행사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이라고 하는 좌파가 사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허가했는데 그 후에 또 뒤끝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오랫동안 하게 한 바 있죠. 네. 이럴 때는 괴롭힐 때는 오래 써먹고 자기네가 할 때는 잘 안 써먹는 게 환경영향평가인지는 모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직접 그 공사를 책임진 시행사가 용역을 맺고 환경 컨설팅 업체랑 맺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근데 그 평가하는 기관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산하기관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관에 맡기는 거죠. 그 최종평가서를 환경청과 합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그렇게 나온 환경영향평가서를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시행되는지 안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거는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우리 강 따라 지청을 뒀죠. 그래서 한강지역 환경청이 이걸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성남의 뜰은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송전탑은 한정 거잖아요. 유관기관의 협의를 거쳐 2018년 2월 달에 최종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 평가서에 전파 문제가 들어갑니다. 전파. 송전선이 있으니까 전파 장애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대장동 지역은 거기 성남공단이 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남측과 북쪽에 345kV의 고압 송전로와 철탑이 있었습니다. 이 성남의 뜰은 이제 공사를 따야 할 때는 이 전자파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송전선로를 땅에 묻겠다 지중화 방안을 내세웠고 토지 이용 계획에 반영하겠다. 그게 뭔가 하면 상당한 거리를 둬서 그리고 중간에 녹지를 둬서 전자파를 차단하겠다. 지중화 내지는 거리를 두겠다. 녹지를 만들겠다. 그럼 그걸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한국전력과 사전 협의해서 지중화 가능하느냐 했더니 가능하다. 북측 경우에는 지중화 작업하는데 한 72개월. 그럼 몇 년인가요? 72개월, 5년, 6년? 네, 그 정도 기간이 걸린다. 그리고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한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북측에 있는 거는 지중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천대유가 577억 원의 배당을 받은 건 잘 아시죠? 상당히 큰 이익을 올렸습니다. 근데 성남시가 930억 원을 가져갔다라 그랬죠. 이걸 이재명 씨는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 씨는 자기 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나와서 930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갔다. 이재명 씨는 공산당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자기는 자랑이라고 이재명 씨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궁금한 게 성남시가 원래 1,800억 원의 배당은 받았는데 또 930억 원을 가져간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가져간지 설명이 없는데, 화천대유는 자기네가 이 사업에서 받은 게 배당금으로 577억 받았는데 930억을 뺏겼으면 적자 아닙니까? 한 얼마죠? 200몇억 원 적자죠.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화천대유는 이 사업을 할 때 자기네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초기에 인허가 받고 뭐 사람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무덤도 있고 이런 거 빼내고 할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허가 받고. 그걸 하기 위한 초기 자금은 자기네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절대 은행권에서 안 빌려줘요. 어떻게 합니까? 고리인 사채를 씁니다. 이 사채를 누가 줬는가 하면은 SK 재단 쪽에 있는 최기원 씨가 대표로 있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빌려주고 해서 키넨 파트너스가 했다. 또 영화배우 박중훈 씨가 뭐 관련된 무슨 뭐 법인에서 빌려줬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채입니다. 이건 상당히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빌려왔는데, 그래서 다 허가를 받고 딱 끝냈죠. 그럼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SK 재단에서 빌려온 돈이 현재 350억 정도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당히 고리의 이자니까 20% 30% 이자 붙으니까 상당한 한 몇 년만 5년만 지나면 원금에 따블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해보죠. 577억 배당 받았는데 350억 원금만 갚았다고 하면 227억이 남습니다. 근데 성남시가 930억 가져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703억이 적자가 되죠. 그죠? 577억 배당 받았는데 성남시가 930억 가져갔다 그러면 아까 제가 200 얼마라 했는데 잘못이고 거의 400억 가까이 적자인데. 근데 아까 시행자로서 미리 땡겨 쓴 사채에 갚는 거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또 적자니까 700억 이상 적자가 나게 되죠. 네. 근데 화천대유는 손해만 본 게 아닙니다. 퍼스트힐 푸르지오 아파트하고 포스코 아파트를 더샵을 분양했기 때문에 거기 매출액이 저는 3천억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보도는 4,500억까지 된다라는 분양가가 있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3천억 정도 했으니까 여기서 이익이 남는 게 있을 거고, 또 이제 세 필지를 자기네가 받아갖고 대우하고 또 포스코에 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매각 대금이 3천억이니까 여기서 차익이 있어서 남는 돈이 있겠죠. 10%만 잡아도 300억, 600억인데 600억 보탠다 그러면 아까 700억이 적자인데 손해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남는 건 뭐냐? 천화동인으로 투자한 돈을 남는 거, 이 정도만 일단 계산이 되는 거죠. 근데 화천대유는 또 뜯기는 게 또 많습니다. 원래 이런 사업 하기보다는. 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화천대유는 퍼스트힐 푸르지오 분양할 때 이 지중화 부분을 공고문에서 뺍니다.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고 조감도 보여줄 때 하고 공고문 또 모델하우스에도 작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변에 혐오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도로, 소음, 조망, 일조권,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해서 분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화 확인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 바깥 북쪽의 송전로는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될 예정입니다. 일부 세대는 푸르지오에 들어온 사람들은 송전탑을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넣었냐 하면 대장동은 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니까 대박이니까 이래도 들어올 거라는 자신이 있었겠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분양 신청하라는 건데 대박이 났습니다. 근데 입주민들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불만이 나오니까 성남시는 표 따라 움직이는 데니까 움직이죠. 따라서 환경청에 얘기하니까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청에서 이제 판단을 해주죠. 한강환경청에서. 그 한강환경청은 성남시를 통해서 2019년 12월 달하고 2020년 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으로 그거대로 하라라는 이행조치 명령을 화천대유에 보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이거대로 하지 않자 2020년 6월 달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금액이 제가 지난번에 보도한 적이 있는데 1,000억이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에 뜨는 화가 나니까 그 해치를 법원에 이의 제기를 합니다.
현재 이 사건은 비송사 사건 절차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 다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권순일이라든지 이런 법조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남의 뜰은 2020년 8월 달에 성남시 상대로 아까 그 이행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냅니다. 이게 그해 12월 달에 기각되니까 올해 1월 수원지법에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다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변호인으로 태평양을 굉장히 쓴 큰 법인이죠. 선임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성남시의 국힘당의 의원인 이기인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남시가 50% 주 플러스 완주, 한 주를 갖고 있는 게 성남의 뜰이죠. 성남시는 성남시가 출자한 성남의 뜰과 소송하고 있으니까 성남시민 혈세 가지고 양쪽이 나눠 재판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참 웃기는 거죠. 성남의 뜰, 즉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 뜰은 이렇게 민원 제기한 입주민들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예배 입주자 협의회 관계자들을 강요미수, 공무집행방해, 무고 혐의로 수건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이 성남시를 협박해 의무가 없는데도 시행사가 송전탑 지중화 작업을 강요하도록 했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복잡해진 거죠. 이거는 지난해 12월 기각됐는데 원래 2월 재항고했으나 지난 3월 기각됐습니다. 그 후에 대검까지 갔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일부 주민을 상대로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압박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시행위탁사인 하나자산신탁에게 주택공급계약상 의무준수를 주민들에게 통보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아까 내가 다 공고했는데 그때 분양 받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의무를 준수하라 통보한 거죠.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통보에는 집단민원 제기 목적은 송전탑을 지중화함으로써 자신들이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재산 증식이 목적이지 않느냐. 무슨 뭐 환경영향 평가냐. 주택 공급 계약상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이러고 나서 이제 그 송전탑으로부터 생기는 전자파는 가전제품 수준이다 이런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제 법적 다툼을 위해서 화천대유는 권순일 씨, 김수남 씨, 박영수 뭐 이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이경재 씨까지 강찬우 씨까지 그런 사람들을 아주 고위직 출신이죠. 그리고 수억 원의 급여를 줘서 고문은 자문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입주민들도 결코 지금 편안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올해 12월 시로부터 이 대장동 개발 전체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거나 또 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준공승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분양이 이루어질 수 없죠. 분양이 무효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민들은 성남시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하죠.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환경영향평가 무시하고 공사하게 했으니 민간 합작 개발로 성남시와 성남 도공이 책임지라고 소송을 걸 겁니다. 이 입주민들은 성남의 뜰과 화천대유의 구조관계에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렸기 때문에 상당히 정통한 걸로 보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이들은 성남시와 이 두 법인의 관계를 터뜨릴 겁니다. 아마 추가 폭로가 많이 나올 겁니다. 기자들 바빠질 겁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된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공영개발하지 않고 민간개발하게 하고 성남시는 그게 공정한 판단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민간 합작으로 했다가 바꿔놓고 이재명 씨가 바꿔줬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민간이 다 개발하게 했으니까 송사로부터 절대 이재명 씨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러한 송사 다툼 때문에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건 제 기자의 감각입니다. 못 막습니다. 이건 정권이 이재명이 돼도 터져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건 이재명의 성남시는 뭘 근거로 930억 원을 화천대유로부터 가져갔을까요? 이게 또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성남 도공에 있던 직원들은 성남의 뜰과 계약할 때 이익이 많으면 화천대유가 많이 못 가져가도록 캡을 씌우자 그랬는데 유동규 당시 사장 직무대행은 반대했다는 주장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미 화천대유한테 많은 이익이 간다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때는 캡을 안 씌워놓고 뒤늦게 이익을 환수했느냐. 이거 문제가 되죠. 화천대유는 이리저리 뜯긴 게 있습니다. 또 그걸
또 약점이 많아서 이제 이리저리 보험 등고 돈을 쓴 게 있으니까 그런 화천대유가 많이 뜯겼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면 김만배 씨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이 자폭을 하면서 새로운 비리를 터뜨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공영개발은 완전 허구고 민간 합작개발도 허구라는 사실이 터져나올 겁니다. 못 막습니다, 이거.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돈에는 자유가 없고요. 돈에게 눈이 먼 사람들한테는 구만리 뒤끝이 작용합니다. 구만리 뒤끝입니다. 그리고 배신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구만리 뒤끝이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끌고 갈 것이며 한 정치인의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